자, 그래서 우리 그 피 제어를 할 때, 그 비례 제어를 할 때는 각도든 아니면 각속도 제어든 우리가 이제 마찰이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 실제 회로 제어 시스템에서는 마찰이 없는 경우는 없으니까 항상 이제 오차가 이제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항상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속도 또는 내가 원하는 각도에 정확히 우리가 그 위치시킬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피지어만 이용해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PI 제어기를 사용하는데, 자, PI 제어기는 뭐냐면은 이제 I는 여기서 이제 적분이에요. 적분 인테그랄. 그래서 우리가 비례 제어에다가 물론 이제 적분 제어만 써도 되지만 너무 느려져서 우리가 느려져요. 그래서 보통 IG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IG만 쓰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같이 묶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비례 저기와 이제 적분 저기를 같이 쓰는데 여러 가지 조합이 있어요. 조합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평행으로 이제 하는 구성이 이제 표준이에요. 이런 경우에 이런 구성을 제일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뭐 일로 준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일단 이게 표준적인 구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례 제어와 제어기와 평행하게 적분 제어기를 이제 삽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모터 드라이브 하는 그 신호 제어 신호는 비례 제어 신호와 적분 제어 신호가 이제 합해져서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위치든 각도든 아니면은 뭐 각속도든 마찬가지예요. 뭐 속도 센서. 그래서 오차가 발생을 하면은 그 오차를 비례 지역에 놓고, 즉 KP를 곱하고, 비례가 이제 오차에 비례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적분 지역에 놓고, 즉 오차를 적분하고 우리가 그걸 합해서 다시 모터에 구동하는 이런 피드백 제어기를 이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어기를 구성할 목적은 이제 오차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제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일단은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본 다음에 물리적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뭐이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이제 모터에 우리 이제 속도 제어를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에 이제 전달함수는 속도에 대한 전달함수는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KP 비례 지역이와 평행하게 적분 지역이를 합입을 해요. 합입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비례 지역할 때는 똑같아요. 비례 지역할 때는 비례 지역의 전달함수는 이게 없는 거죠. 그죠? 요거 똑같은데 비례 지역에다가 더하는 거니까 요것만 더한 값만 넣어주면 돼요. 그죠? 계산은 약간 좀 식이 좀 이제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기에는 뭐 곱셈 뺄때 더트 나눗셈 이 연산밖에 없어요. 그죠? 좀 복잡한 거 빼놓고는. 그죠? 개수가 좀 많아지니까 좀 이제 혼동될 수가 있는데 차분차분히 계산하면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 비례저 대신에 요만큼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요 분모를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우리가 분모를, 중요한 건 분모니까 분모를 이제 그 정리를 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그 각각의 분모 분자에 s를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전달함수가 이제 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요게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요 부분이 이제 특선 반영식이에요. 요 전달함수에서 요 분모가 0이 분모일 걸 0 이래가 놓으면은 그게 이제 특선 반영식이 되는 거라 그랬죠. 자, 그래서 이게 특선 반영식이고, 그 다음에 오차를 정상 상태 오차를 우리가 똑같이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죠? 요게
요거니까 KM을 곱하면은 요거랑 같게 되죠. 다시. 그래서 이래서 요걸 빼면은 1 플러스 요거 빼기 요거니까 1만 남죠. 분모에는 분자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거를 요 식에 대해서 S가 어느 갈때 극한값을 구해주면은 요거는 0이 되고, 여기 이제 분모에 있으니까 요거는 발산을 해요. 그죠? 무한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0이 돼요. 자, 그래서 피제어에서는 이제 1차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1차식으로 표현되는데, 여기서는 2차식으로 표현되고, 그죠? 특수면식이 표현되고, 그 다음에 정상상태 오차도 우리가 S가 0으로 갈 때, 그죠? 요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0이 돼요. 그죠? 0이 돼요. 그래서 비례제어에서는 우리가 각속도에 대해서 0이 되게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뭐 속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속도에 대해서도 여기다가 우리가 뭐 S분의 1을 해서 하면은 똑같이 이제 0이 나올 거예요. 오차가.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제 명백하죠. 그죠? 오차가 0이 돼요. 비례제어에서는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비례제어에서는 우리가 요 목표 위치에 대해서 실제 위치가 항상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목표 위치에 대해서. 그죠? 왜? 마찰력이나 편중된 힘 때문에. 그죠? 오차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속도제어든 각도제어든 마찬가지라 했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마찰력이 없으면 위치제어는 0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 시스템에서는 항상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피제어만으로는 오차를 0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위치제어든 속도제어든.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오차에 비례하는, 비례제어기에서는 오차에 비례하는 제어 전압이 모터에 가해지는데, 점점 작아지면은 마찰력 있죠. 마찰력과 상쇄돼요.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정 값 이하가 되면은. 그래서 이걸 없애려면은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추가로, 그죠? 피제어기에다가 어떤 추가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어떤 근거로 해줘야 되냐, 이게 문제예요. 그죠? 자, 문제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오차는 계속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오차 하는데, 그 오차를 이제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오차가 비례제어에서는 더 이상 오차를 줄이는데 기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오차를 적분을 해줘요. 적분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값이 점점 커지겠죠. 쌓인단 말이에요. 쌓여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찰력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쌓이게 돼서, 그죠? 점점 커진다는 얘기예요. 쌓이게 돼서 그 오차를 제거할 수 있을 만큼의 출력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있던 출력에. 그래서 그 오차가 0이 되면은, 그래서 결국에 쌓여서 오차를 드라이브하고, 오차가 0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피제어기는 0이 되죠. 그죠? 피제어기는 0이 돼서 피제어기는 이제 없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이제 I제어기가 이제 제어를 하는 그 주된 제어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이제 정상 상태의 값이랑, 즉 내가 설정한 위치값, 사용자가 설정한 위치값이랑 같게 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차가 그 쌓여서 내가 이제 I0로 할 때 이제 내가 설정한 값을 벗어났어요.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 P0로 도달하기 전에는 요 값이 오차가 있었는데 적분을 해서 요 오차가 0이 됐어요.
근데 오차가 0이 되는 걸 넘어서 더 커졌어요. 이제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은 이걸 또 적분하겠죠. 그러면은 요때 적분값이랑 요때 적분값이랑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표 위치 빼기 이게 목표 위치 빼기 실제 위치가 오차였었는데 목표 위치 빼기 실제 위치가 이제 마이너스가 부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대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모터 제어 신호를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계속 이런 과정을 반복을 하면서 그 목표 위치에 약간 작은 값으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이제 그, 그 값을 유지를 하겠죠. 아주 작지만은 그죠? 오차를 계속 보정하면서 이제 목표 위치를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할 거예요. I 제어기가. 이런 지속적인 반복작용으로 우리가 결국 PI 제어기를 쓰면은 오차값을 거의 0에 가깝게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그 PI 제어를 사용하면은 그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P 제어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정상 상태 오차를 이제 제어할 수 있다는 걸 이론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고 또 물리적으로도 왜 그런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제어란 게 있어요. 미분 제어란 게. 자, 미분 제어란 거는 그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자, IJ를 PIJ를 다시 봅시다. 다시 보면은 자, 여기 특성 반영식이 있어요. 근데 속도 제어에서는 P 제어에서는 여기 1차식이에요. 그죠? 1차식이라서 속도를 제어를 하면은 항상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죠? 항상 실근이니까 1차식이니까. 그런데 PI 제어에서는 이게 2차식이 돼요. 그럼 이 계수에 따라서 중근을 가질 수 있고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복소근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데 아까 한 본 것처럼 자, 복소근을 가질 경우 즉 부족 제동일 때는 진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어때요? 요 그 적분 개인 있죠. 적분 개인, 적분 상수, 적분기의 개인, 이게 적분기 개인이라고 하는데 적분 개인이 요 2차식 함수에 2차 함수에 상수항에 들어가 있어요. 상수항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상수항이 커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적분 개수가 커지면은 요 상수항이 커지면은 요게 커지는 거죠. 그죠? 여기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죠? 상대적으로 이게 작아지는 거예요. 그죠? 이게 노멀라이즈 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허운을 가지게 돼요. 허운을 가지게 돼요.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시잖아요. B제곱 마이너스 4A시니까 이게 커지면 점점 커지면은 허운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 적분 개인이 커지면은 진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 PI 제어, 적분 제어는 정상 상태 오차는 제거하지만은 안정성, 즉 오버슈트죠. 오버슈트 진동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성에는 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이유는 상수항 쪽에 B제곱 마이너스 4A잖아요. 여기 C잖아요. C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커지다 보니까 이게 점점 커지면은 복수건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도입됨으로써. 속도 제어에서 P 제어에서는 이게 아예 1차식이니까 P 제어에서는 항상 그 오버슈트가 생길 수가 없어요. 속도 제어에서는. 네? 1차식이니까. 근데 속도 제어에서도 PGI 제어는 특성 변형식이 2차가 되기 때문에
복소근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떤 복소근을 가지는 조합이라면은 진동을 할 수가 진동, 즉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오버슈트가 생길 수가 있게 돼요. 2차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이제 실제 모터 그 키트 동작하는 걸 보여줄 텐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때 가서 보면은 실제로 아 그렇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피제어에서는 아무래도 안 생겨요. 피제어에서는. 근데 PI 제어를 하면은 속도 제어라도 이게 생기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미분 제어를 얘기할 텐데 미분 제어는 뭐냐면은 자, 앞에 얘기한 여기다가 미분을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더 넣는 건데 일단은 미분 효과만 이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i는 빼고 미분만 넣어볼게요. 일단은. 자, 미분 제어는 미분 제어만 쓰는 경우는 없어요. 비례 미분 이렇게는 안 써요. 항상 PID 거의 대부분. 그래서 비례 미분으로 쓰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PI처럼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이제 PD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했던 것처럼 I 항 대신에 적분 제어기 대신에 미분 제어기를 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은 미분이니까 어떻게 돼요? S가 되겠죠? 그죠? S분의 2가 아니라 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똑같이 넣어주면 돼요. KP 대신에 KDS를 이제 추가로 넣어주면 이게 바로 이제 PD 제어기의 이제 전달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 보니까 어때요? 보니까 그냥 1차식이네요. 그죠? 그죠? 나머지는 다 상수고 1 플러스 요거분의 그 다음에 S 1차항의 개수는 요거 그 다음에 요 상수 그죠? 상수에다가 이것도 S 그죠? 그래서 분모 보니까 1차식이에요 분모가.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그 5차 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똑같이 정사상태 오차를 구해보면은 똑같아요. 이렇게 요걸 구해서 이렇게 계단 입력 함수 VR이 계단 입력 함수일 때 그래서 똑같이 해보면은 자 이렇게 해서 S0으로 보내면은 다 00 지워지고 해서 이렇게만 남아요.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이게 P제어의 정사상태 오차랑 똑같아요. 그죠? 요거랑 요거랑 똑같죠. 그죠?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기는? 미분 제어라는 거는 정사 상태에 끼친 영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분 제어를 추가한다고 해서 정사 상태 오차를 뭐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다만 뭐냐면은 과도 상태를 개선시켜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번 보세요 한번. KD가 어디 포함되어 있어요? 자, 분모만 보면 돼요. 분모만. KD의 분모에 S의 개수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자, S의 개수가 뭐예요? S의 개수가 시정수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시정수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자, 요렇게 어차피 1차식이니까 그죠? PD 제어는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과도응답이. 그래서 근데 KD가 추가되면은 요 시정수가 변한다는 얘기는 63%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KD가 커지면 어때요? 시정수가 작아지면 응답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KD를 조절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스템의 이제 과도 응답 상태를 여러분들이 개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분 제어는
오차랑은 상관이 없어요. 정사 상태 오차랑 상관이 없고 과도응답을 우리가 좀 개선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제어예요. 그래서 보통 많은 경우에 이제 PI 제어를 많이 쓰고 P 제어만 쓰면 이제 오차가 남을 수밖에 없으니까 P 제어만으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고 보통 PI 제어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이제 D 제어도 포함해서 이제 PI 제어를 이제 사용하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PI 제어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쓰는 이제 옵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세 가지를 한번 다 합친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게 표준이에요. 평행하게 더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면은 다양한 구성이 나와요. 이렇게 다양한 구성이 나오는데 이게 표준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자 이제는 여기다가 이걸 넣어주면 돼요. 그죠? 자 이건 적분이죠. 적분기. 그 다음에 요거는 미분기. 요거는 비례. 그래서 자 요 항에다가 넣어주면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쭉 하면은 자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분모가 2차항으로 나오네요. 분모 2차항으로 나오죠. 그죠? 분자도 뭐 2차항으로 나와요. 근데 분자는 여기 나온 셈에서 목을 떼내버리면 어쨌든 여기는 뭐 나머지만 남겠죠. 그죠? 나머지만 남으면 뭐 1차식이 되겠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분모예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그 값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특선 방정식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오차 있죠? 에러 정상 상태의 오차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구하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구하면은 자 해서 S가 0이 될 때 0되고 0되고 그래서 이건 무한대로 발산하고 그래서 오차가 0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자 보면은 요게 정상 요게 이제 특선 방정식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요 개수가 이 개수에 따라서 이제 과도응답 상태가 이제 바뀌는 건데 내가 보니까 KD는 2차항에 포함되어 있고 그죠? 2차항에 포함되어 있고 KI는 이제 상수항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KD는 무슨 얘기냐면은 KD는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 제동계수 제동비와 관련이 있어요. 제동비 KD가 그 다음에 KI는 요 그 고유주파수 그래서 요게 고유주파수는 결국에는 이제 요 B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B가 이렇게 B랑 관련이 있어요. 경주화에서 뺀 거니까 결국에는 요 그 사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값이 KD와 KI 값이 요 그 사이 값을 결정을 그 사이 값과 관련이 있어 가지고 결국엔 이게 뭐 과제동 임계제동 뭐 부족제동 이런 상태를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PID 제어라고 하면은 그래서 뭐 정사 상태 오차도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과도응답 그죠? 그래서 KD 값은 그 최대차항으로 나눠주면 여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KD 값은 둘 다 영향을 끼치는 건데 여기에 중간 1차항이 이제 제동계수랑 관련이 있는 항이에요. 요 S 1차항의 개수가 그래서 오차도 이제 줄여주고 오차도 없애주고 그 다음에 과도응답 있죠. 과도응답도 개선을 해주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수를 잘 조절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PID 제어를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PID 제어는 비례, 적분, 미분 제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서 나온 지가 뭐 수십 년 한참 전에 됐지만은
현재도 이제 산업용 제어기에 뭐 95%, 뭐 99%뭐 이렇게 대부분을 차지해요. 대부분 차지하고 그다음에 거의 모든 분야, 뭐 프로세스나 뭐 자동 제어나 뭐 온도 제어나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어들도 다 PI 제어를 사용해요. 다만 우리가 요 값들이 있죠. 상수값 그 개인, 비례 개인, 미분 개인, 적분 개인 값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 요 시계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요 시계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이 KD 값이 일창이랑도 연결되어 있고 상수항이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 일창은 제동계수랑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그 고유주파수 그죠? 관련이 밀접하게 있는데 둘 다 연결되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변화시키면은 이게 같이 변하는 거예요. 같이 변해서 튜닝을 뭐 하나만 줄이고 하나만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튜닝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튜닝하는 알고리즘도 뭐 따로 있는데 하여튼간에 튜닝은 어느 정도 좀 트라이얼 앤 에러가 시행착오가 좀 있어야지 이제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계수값을 실제 모터에서는 이런 계수값을 구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모터의 뭐 마찰 계수라든지 토크 상수라든지 이런 거 정확하게 또 부하의 뭐 과속 모멘트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구한다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정량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시행착오 수학적으로 계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시행착오가 좀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은 좀 있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은 P는 이제 현재 에러예요. 현재 에러. 그래서 현재 에러를 실시간으로 피드백 받아서 그거를 에러의 그 차이만큼 그죠? 내가 설정한 값과 현재 값의 차이만큼 우리가 모터를 구동하는 걸 추가로 구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진동이란 거는 이제 오버슈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슈트를 제거하고 상승 시간, 라이즈 타임, 응답 속도를 좀 빠르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P 제어는. 그 다음에 R 제어는 과거의 에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에러가 이제 쌓이잖아요. 적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에러까지 다 더해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정상 상태 오차를 제거하는데 쓰는 그런 제어기예요. 주로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없어요. 단독 쓸 수는 이런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로 PI로 사용한다. 그다음에 D는 미래 에러. 현재 미분값, 현재 에러가 이제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율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 에러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효과는 응답이 빨라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증가돼요. 안정성은 오버슈트나 뭐 이런 것들이 훨씬 감소되는 그런 같은 얘기예요. 뭐 안정성 증가, 오버슈트 감소, 뭐 가동 개선은 다 비슷한 얘기예요. 이거는 이론적으로도 단독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설정값을 알 수가 없어요. DGM에 써서는. 왜냐하면 미분을 하는 거니까. 어떤 설정 상수값을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단독 사용도 불가능하고 단독 사용하지도 않고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PID에서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사용해서 D 제어는 대부분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PI 제어에 추가로 옵션으로 뭐 크거나 끼거나 해서 제어기를 구동하거나 안 하거나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요거를 뭐 만들어서 튜닝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뭐 KP 증가하면은 뭐 속도는 빨라지고 응답 속도가 빨라지고 그 다음에 오버슈트는 대신 증가하고 뭐 정상 상태 오차도 감소해요. 우리 실험도 해볼 거니까. 그 다음에 KI는 응답 속도는 감소해요. 감소하고 오버슈트가 증가해요. 대신에 오차는 없앨 수가 있는. 그죠? 그 다음에 KD는 응답 속도가 빨라지겠죠. 증가해요. 그 다음에 오버슈트 감소시켜주고. 그 다음에 정상 속도 오차랑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자, 그런 우리가 변수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튜닝을 한다 그러면은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대충 감을 잡아서 시장착오로 이제 설정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론적인 부분은 PID 제어까지 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실험을 한번 해서 이렇게 PI 제어 하는 걸 우리가 실험을 한번 해서 좀 그 실제로 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